네. 이제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가 2022년 12월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자유아카데미 8회 강좌 강연 중에 연예인과 영화를 좌파 우파로 나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좌파 영화로 베테랑, 기생충, 택시 운전사, 암살, 변호인, 설국열차, JSA, 웰컴 투 동막골, 괴물. 천만 영화가 많습니다. 좌파 영화를 꼽았고 우파 영화로 국제시장,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 상륙작전, 연평해전 이렇게 뽑았고요. 네. 여대인도 좌파와 우파를 나눴습니다. 정우성 문소리는 좌파, 나훈아 소유진은 우파다. 나는 이 소유진 씨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좀 더 꼽아볼까요? 네. 그 우파 연예인으로 나열한 그 사람들이 나훈아, 김흥국, 강원래, 소유진, 서른도 이렇게 있고요. 좌파 연예인으로 김재동, 김미화, 강성범, 노정열, 정우성, 권혜요, 안치환, 김규리, 문소리. 근데 재밌는 포인트 하나는 좌파 연예인을 꼽았을 땐 그 옆에 이유가 다 있어요. 네. 이를테면 뭐 세월호 다큐에 내레이션을 했다, 뭐 백년 전쟁 내레이션을 했다 설명이 있는데 네. 우파 연예인에는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 자료에. 그래서 소유진 씨를 왜 우파로 분류했는지가 모두의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소유진 씨도 동의하기가 어렵겠는데.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이런 데 이렇게 이름 거론되는 것 자체가 사실 연예인들한테 그럼요. 좀 부담되잖아요. 그거 안 좋죠. 그럼요. 예. 이게 이렇게 이 문화예술인들은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예. 한 명에게 하나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영역들이 확 제한돼 버리거든. 네. 제 주변에 연예인들이 많은데 아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기에 어떤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 어떤 정치인을 지지할 수도 그럴 수 있는데 있죠. 네. 그게 항상 일관되지 않은 적도 있는데 네. 어떤 한 세력으로 한때 이랬다고 해서 그걸 확 낙인을 찍으면 네. 자기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분노한다. 아. 그래서 그 정치인들을 색깔별로 좌우로 나누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왜 굳이? 문화예술인들을 가지고 더군다나 출연한 작품을 가지고 찍어버리면 이건 너무 황당한 거죠. 네네. 그럼요. 그건 뭐 예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정책적 사안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고 해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특히 문화예술인을 그동안에 발언했던 내용이나 어떤 영화에 출연했다고 해서 좌파우파로 낙인 찍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 문화예술 전공자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아 문화예술 전공하셨어요? 네네. 저 영국원 한예종 나왔습니다. 아, 진짜? 아, 모르셨어요? 맞다. 어쩐지 인물이 달라. 그렇죠. 잘생겼어. 외모 토크 하지 뭐 않습니다. 그런데 못 나온 제 인물은 좀 뭐 딸리는 거 그거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죠. 국방 국방 전문가죠. 전문가. 국방 전문가. 얼굴이 뭐 그렇습니다. 군대 가서 고생해서 얼굴이 썩어가지고 제가 지금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장동건 만나셨죠 실제로? 네, 장동건 제 동기입니다. 동기입니다. 오. 네. 아니, 너무 가만히 있어 모르셨네. 봐. 이쪽 분야로 오실 분이 아니었네. 천만 영화로. 그 제가 그때 한번 이제 인터뷰에 오셨을 때도 이제 다시 복귀하시라고. 문화예술계로 가시는 게 어떠냐. 지금도 괜찮아. 네, 그래서 저기 좀 왜냐면 좌파 연예인으로 저기 낙인 찍힌 저 송강호 배우 여기 많은 권혜요 씨도 그렇고요. 다 네. 저랑 같이 예전에 연극하셨고. 예, 대학로에 같이 있었어요. 아, 예, 연극도 같은 했었어요? 극단에 있었고. 예. 극단을 했어? 네. 아, 너무 동료 의원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네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소셜미디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여러 글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이 후보자가 민주노총의 시위를 비판하면서 올린 글입니다. 이 게시글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도들의 선동이라고 주장하며 지역을 혐오하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 후보자 여기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비판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길 위의 김대중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영화의 좌파 진지를 공고히 다질 촉매가 될 것, 좌파엔 장기 플랜을 짜는 기획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MBC가 이태원 참사 전 헬로윈 축제를 예고, 홍보했다면서 헬로윈에 사람이 많이 몰린 원인을 언론에 돌리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지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정치 성향,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방송에 대해 흉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의지를 밝혔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첫 일성부터 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했던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왜 이런 정치적인 탄핵 사태가 벌어졌나?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발의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 보도 등을 가짜 허위 기사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나아가 공영방송이 흉기가 되었다며 바로잡아야 할 개혁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방송은,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MBC, KBS, EBS 등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공영방송 이사를 새롭게 선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MBC 기자로 재직하며 MBC 민영화를 주도하다 사내 기자회에서 제명됐습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총선에 출마했으며 지난 대선에선 윤 대통령 캠프 언론특보를 지냈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이 정부의 야욕에 일신의 영달을 위해 편승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최종 임명할 경우 야당에서 또 한 번 탄핵도 예고하고 있어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